훌쩍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에 지금 아까 이제 현재는 1.5톤이지만 뭐 장차 7톤짜리 위성 뭐 이렇잖아요. 위성은 크면 클수록 물론 돈은 비싸겠지만 기능이 훨씬 많아지죠. 네. 위성은 이제 점점 그 무거워질수록 그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위성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또 요새는 IT 기술 같은 거를 많이 접목을 해서 위성 무게를 많이 줄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금 발사체를 20톤, 30톤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발사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접근해야 되는 방향이라면 저는 이 위성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렇죠.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예.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맞아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을 그 컴퓨터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노트북 같은 거 개발할 때 아주 작게 그렇지만 고성능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우리나라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만든 업체들이 만약에 위성 쪽으로 접근한다면 위성 소형화 이쪽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위성 시장을 휩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이 IT 업체들한테 적극 권해주고 싶습니다. 위성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발사체도 작아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모든 게 절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발사체의 그를 평가할 때 보통 1kg의 위성을 얼마에 올릴 수 있느냐로 평가가 되는데 위성이 같은 무게에서 더 성능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외국에다가 우리는 작은 위성으로 니네 발사체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성까지 만들어줄게 해서 우리는 수요 창출을 동남아라든가 제3국의 것을 위성을 흡수를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이 대표적이지만 뭐 유럽 국가들은 세계 각국에서 자기네 필요 때문에 위성을 쏴야 될 때 그걸 대신 쏴서 거기까지 올려주는 걸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죠. 벌고 있습니다. 이미 벌고 있죠. 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기업 중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데가 스페이스X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네, 이미 60%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 60%나? 네. 와.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에서는 자기 유럽권에서의 위성을 수요로 해서 그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는 이 궤도상에 뭐 10,000개의 위성을 쏴가지고 모든 통신과 뭐를 다 스타리라고 뭐 그거 계획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미 뭐 몇천 개를 올려서 벌써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시장을 획득을 해서 앞으로 그 작은 위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인터넷 시장 우주통신 시장을 자기가 점유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3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이 필요한 나라 그렇지만 아직 깔려 있지 않고 그것이 지상으로 깔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다 잠식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 인터넷 제공권의 확보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이라고 하면 달 내지는 화성이 아니라 실제는 이미 저궤도 우리가 지금 1.5톤을 올린 그 궤도에서의 시장이 굉장히 핫한 것입니다. 거기에 선두주자는 압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런 시장을 잠식함과 동시에 그 발사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계속 위성을 올리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 확보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시작해서 계산을 해서 한 것이 1년에 내가
주 1회 발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1년에 50주잖아요. 예. 25회를 달성을 몇 년 전에 했고요. 벌써?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몇 년 걸쳐서 한 3-4번 쏘는데 거의 이제 앞으로는 주마다 매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예. 그 엔진 수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엔진을 1년에 400기, 500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값이 떨어지죠. 값이 떨어지고 이것이 계속 수요 창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접근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격적 경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많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량도 앞으로도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권의 그런 수요를 흡수하는 노력을 저희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스페이스의 이 발사체는 1단이 올라가서 분리가 되면 그냥 낙하산 달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게 다시 점화해가지고 지구로 와서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바다에 떨어뜨리는 그게 돌아오잖아요. 네.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다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우주왕복선 미국에서 한 것이 이미 재사용을 하면 싸질 것 같은데 당연하죠. 해서 했는데 사실 스페이스 셔틀은 싸지질 않고 굉장히 비싸서 그건 퇴역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계산을 해보고 이것을 지금 바다에 떨어뜨리는 거를 그냥 착륙시켜서 하면은 그것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시작을 한 건데 이 기술 자체는 나사에 이미 요소 기술들이 다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나사가 개발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컨트롤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호버링 하는 기술이라든가 재착륙할 때 여러 가지 핀으로 조정하는 기술들, 자세 제어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빨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상업화한 것이 일론 머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라는 기술 백화점을 가진 미국은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할 때 이것이 쉽게 상업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뉴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영화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모델을 바로 따라가면 제 생각에는 우리 민간 산업이 다 도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들을 산업체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아직 정부가 좀 더 투자할 몫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기술 백화점은 아니어도 기술 편의점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두마차로 한쪽에서는 민영화 산업화를 하고 한쪽에서는 정부가 주도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사에 갖고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 쓰죠? 안 주죠? 안 주죠. 그런데 자기네 기업한테는 그냥 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다 그쪽에 가서 이직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 그런데 아마 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개발했다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나사의 홈페이지에 가니까 스페이스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 준 거야 라고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산업체에서는 자기가 했다고 떠들고 사실은 뒤에서 다 이런 기술을 받아갔다고 이제 나사에서는 얘기하는구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로켓들이 다시 재추진해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연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연료만 넣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것을 이제 메인테넌스라고 하죠.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내지는 왔을 때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 점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유지보수 비용과 그 다시 사용하는 연료 이 정도만 사용을 해서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횟수를 100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쏜 걸 100번 쏜다고요? 네. 이야.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 싸지는 거죠. 엄청 가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 발사체 시장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 현재로 내가 10분의 1 가격으로 발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1kg의 위성을 그 당시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올리기 위해서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3,000불, 1,500불까지 지금 떨어놓은 상태이거든요. 300만 원, 150만 원까지? 그것을 앞으로 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개인도 위성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이 그러면 그 정도로 기술이 앞서 있고 우리랑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 발사체 이제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냥 거기다 싸게 그냥 외주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발사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위성을 쏴야 되는 게 상업적인 목적만이 아니고 군사적인 목적. 있죠. 우리나라가 꼭 이거를 ICBM이 아니더라도 위성을 가져서 다른 나라가 뭐 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런 걸 원하는 때 발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수년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르라는 발사체로 발사장은 러시아 발사장에서 발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양국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지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쏘는 거죠. 못 쏘는 거죠. 거기에서 발사할 수 있을 때 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발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이루려면 발사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남한테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거 쏴올 필요도 있잖아요. 네, 군사위성이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쏘기 위해서도 각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8월 달이면은 우리 달 탐사선이 쏘아 올려지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발사체는 아닙니다만, 그건 어떤 목적인 거예요? 일단 저희가 2030년, 31년에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 주위를 돌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착륙할 때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에 어떤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는지, 굴곡이 있는지, 어떤 광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탐을 하고 사전 답사팀 보내는 거군요. 네, 사전 답사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섀도우캠이라고 미국에서 개발한 그런 섀도우캠을 장착을 해서 카메라? 네, 카메라인데 이제 완전 음영 지역, 달 반대편에는 암흑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 지표면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려서 보내서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발사체도 머스크의 스페이스죠. 스페이스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돈 주고 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8월 달에 쏘았는데 12월이나 돼야 달에 가까이 간다고 들었어요. 아니 옛날에 아폴로 쏠 때는 금방 가지 않았나요? 네.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며칠 걸리지 않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서 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데 그 몇 달씩 걸려요? 방법은 이제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게 서로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에서 당기는 힘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연료를 조금만 싣고 가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탑재물을 더 무거운 것을 실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연료를 좀 아끼는 방법으로 탑재체를 더 무거운 것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달씩 걸려요? 네. 그건 그만큼 천천히 갔다 서로 땡기는 힘에 의해서 라그란지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포인트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달까지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고 실을 수 있는 무게는 적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러한 방법을 씀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우주 탐험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달씩 걸리는군요. 그리고 우리는 2030년이나 31년이면은 달에 직접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것까지가 일단 우리 우주개발 우주계획의 거의 1단계 최종 종착점이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타당성 조사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30년, 31년에 아마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혹시 그 어렸을 때 닐 암스트롱이 달 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쪽 연구를 혹시 뛰어드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 그런 연구원들 많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원들 덕후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닐 암스트롱이 한 것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별 보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밤하늘의 별이 완전히 암흑 상태에서 얼마나 쏟아지는 것 같은 내가 그 우주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어린 기억이 있고요. 또 제 고모부가 일본에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개발한 로켓이었습니다. 요만한 로켓의 모형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도 이쪽으로 가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죠. 그죠? 네.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 장면을 보고 지금 가슴이 설레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네. 바로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우주 시대를 만들어갈 주역이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누리호 키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는 그 누리호 키즈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이 젊은 그 누리호 키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누리호가 4번 발사하면 성공 반드시 한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실패 몇 번 하면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좌절하지 말고 도전을 다시 하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이 엔진 개발하면서 사실 말 못할 실패 많았죠?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 뭐 터쳐먹기도 했고. 그죠? 네. 그 가장 어려웠던 것은 또 이 안전상. 그러니까요. 해외에서는 거의 선진국에서는 안 죽은 나라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네. 일본에서도 한 명이 엔진 개발하면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 안전상 굉장히 머리를 곤두세우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인명사고나 없었어요? 없이 잘 개발을 했던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연구에서도 아주 좋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삼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말씀 함께 되새기면서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